미국 항공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0억 달러 규모의 JFK 공항 초대형 리뉴얼 프로젝트 입찰에 전 세계 공항 운영 최강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프랑스 공항공단,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공사, 일본 신도쿄 국제공항공사까지 말이죠. 모두가 G7 강국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태평양 건너편 아시아의 무명 후발주자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공사였죠. 미국 언론은 코웃음 쳤습니다. 아시아 변방 국가가 뉴욕 공항 운영에 뭘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업계 전문가들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경험치가 10배는 차이 나는데 무슨 배짱이냐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 한국이었으니까요. 25년 항공업계 베테랑도 깜짝 놀란 이 결정. 도대체 한국은 어떤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미국의 관문 JFK가 왜 아시아의 후발주자에게 열쇠를 맡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이첼 코너입니다. 25년간 항공업계에서 뼈를 묻어온 사람이죠. 세계 항공업계의 메카인 미국에서 말입니다. 솔직히 항공 분야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해왔어요. 보잉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대 공항들까지 모든 기준은 미국이 만들어왔거든요. 그리고 2024년 봄, 제 인생을 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JFK 공항 180억 달러 리뉴얼. 단순한 공항 개조가 아니었어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였습니다. 180억 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보다 큰 돈이에요. 맨해튼 전체를 다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였죠. 이건 미국의 얼굴을 다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JFK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미국 진입의 첫 관문이거든요. 연간 6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허브 중 하나죠. 여기서 받는 첫인상이 곧 미국에 대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저를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을 때 등골이 오싹했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미국의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레이첼, 이건 국가의 관문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실패는 없어요. 장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부터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공항공단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을 운영하는 그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공사도 프랑크푸르트의 명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일본 신도쿄 국제공항공사는 하네다와 나리타의 경험을 강조하며 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그룹은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타이틀을 무기로 삼았죠. 그런데 참가 명단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G7 국가들의 거대 컨소시엄 사이에 홀로 선 한국. 진짜로 한국이 참가한다고?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아무나 받는 건 아니겠지? 동료 토마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 제스처인가? 아시아 시장 고려해서 한 팀 정도는 넣어주는 거? 또 다른 동료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설마 진짜로 경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겠지? 이건 그냥 참가에 의를 두는 수준이겠지. 프랑스 공항공단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이요? 좋은 지역 공항이긴 하죠. 하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JFK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자리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공사 책임자는 아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팀이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예산 규모부터 10배 차이 나는데 말이 됩니까? 일본 신도쿄 국제공항공사 임원은 더 가혹했어요. 아시아 대표는 이미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경험치가 너무 다르죠.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나 있나요? 심지어 제 직속 상관인 부국장까지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레이첼, 한국팀을 심사 명단에 올린 이유가 뭔가요? 혹시 정치적 고려 사항이라도?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2년 전 서울 출장에서 느꼈던 그 놀라운 디테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시스템. 그것은 분명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세계 최고 공항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국가 간 전쟁. 그 한복판에 던져진 한국의 도전장. 저는 이 경연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천공항 참가를 그저 재미 요소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프랑스 팀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샤를 드골 공항의 성공 사례를 앞세워 연간 7천만 명 처리 능력과 유럽 최고 수준의 면세점 매출을 자랑했어요. 특히 럭셔리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전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팀은 정교한 데이터로 무장의 위원들을 압도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정시 운항률 95%, 수화물 분실률 0.1% 같은 수치들을 쏟아내며 독일식 정밀함을 과시했어요. 그들의 물류 허브 운영 노하우는 정말 탄탄했습니다. 일본 팀의 체계적인 운영 철학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네다와 나리타를 동시에 운영하며 쌓은 경험, 그리고 일본 특유의 세심한 서비스 매뉴얼을 보여주었거든요. 재해 대응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아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이요? 물론 잘 만든 공항이죠. 하지만 JFK는 세계의 기준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제 옆에 앉은 유럽 출신 위원이 속삭였습니다. 좋은 공항이고 UX도 인상적이지만 글로벌 항공의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실력은 인정받지만 격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마치 실력 있는 신입사원을 보는 시선 같았습니다. 한국 팀장 이승진 씨가 단상에 올랐을 때 회의실 뒤편에서는 여전히 잡담이 이어졌습니다. 저조차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수준으로 JFK를 설계하겠다고요? 그 무언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25년 경험의 저도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아시아의 좋은 공항과 뉴욕의 상징적 공항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승진 씨는 침착했습니다. 떨리는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이 과연 이 차가운 회의실에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홀로 선 한국. 그들의 도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승진 씨가 첫 번째 자료를 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팀들처럼 화려한 그래픽이나 복잡한 도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팀의 발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승진 씨가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려한 그래픽 대신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1965년 JFK에 첫 발을 딛는 이민자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JFK는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세계를 받아들이는 미국의 관문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커피를 마시던 위원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JFK를 거쳐 간 수억 명의 이야기 말이에요. 한국팀은 숫자와 효율성 대신 JFK의 역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민법 개정, 그로 인해 JFK가 품어야 했던 수많은 꿈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펼쳐졌어요. 우리는 JFK가 다시 세계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깜빡 잊고 있던 JFK의 진짜 의미를 외국인이 되짚어주고 있었거든요. 성과 중심의 주류 흐름 속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울릴 줄 몰랐어요.
기술보다 사람, 효율보다 가치. 한국 팀의 철학은 분명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한 위원의 질문에 이승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나타난 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JFK 터미널 내부를 완벽하게 재현한 3D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항 설계도와는 달랐어요. 시각장애인이 걷는 동선, 휠체어 이용객의 이동 경로, 자폐 아동 가족의 여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펼쳐졌거든요. 저희는 JFK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하루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할머니가 음성 안내를 따라 자연스럽게 게이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퇴역군인 한 분은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서 편안하게 수속을 밟고 계셨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국팀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무관심했던 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중단시키자 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감동적이긴 했어.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지 않나? 유럽 출신 위원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실제 구현 가능성은 봐야죠. 저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운영 효율성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위원 수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 딸이 자폐인데 저런 시설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호주 출신 위원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JFK의 원래 의미 말이에요. 텍사스 출신 위원 톰이 끼어들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5년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 팀의 제안은 분명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이상적이기도 했죠. 레이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르틴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한 건 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 컨소시엄 관계자가 복도에서 몇몇 위원들과 긴급 회담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팀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으로서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측 로비가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주 한국 팀이 준비한 특별한 시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심사팀은 그들이 임시로 설치한 JFK 시뮬레이션 공간을 방문했어요.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일반적인 공항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특별 동선, 그리고 놀랍게도 자폐 아동을 위한 소음 차단, 휴식 공간까지 완벽하게 구현돼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실제 운영 시스템이네요. 제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한국팀은 6개월 동안 JFK 직원들과 승객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항공 시뮬레이션 존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비행기 탑승 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실제 항공기와 똑같은 좌석, 같은 소음, 같은 절차로 구성돼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자폐인데 이런 게 있었다면. 심사팀 중 한 명이 목이 메었습니다. 그의 개인적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퇴역군인을 위한 전용 체크인 카운터도 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조용한 대기 공간, 전문 상담사까지 배치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공항에서조차 편하지 못하다면 그게 맞나요? 이승진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존중이네. 제가 중얼거린 말을 들었는지 이승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팀은 뉴욕 사람들의 일상을 외국인인 자신들이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 진심이 설계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감동받은
한국 UX 철학.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 후 며칠간 다른 팀들의 추가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유럽 컨소시엄이 첫 번째로 걸렸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미국 연방항공청의 보안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유럽식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미국 법령에 맞지 않았어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현지 적응성이 부족합니다. 법무팀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일본 팀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고령 친화시설이 실제로는 미국 장애인법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국제 기준과는 거리가 있었던 거죠. 아시아 대표라고 하기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쉽네요. 싱가포르 팀마저 예산 문제로 흔들렸어요. 그들의 완벽한 시설은 유지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팀 제안서를 꺼내들었어요. 처음엔 대충 훑어봤던 자료를 이번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연방 규정, 주정부 조례, 시 조건까지 모든 법적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반영돼 있었어요. 심지어 뉴욕 노조와의 협의 방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존 강자들이 실질 운영 철학에서 탈락하는 동안 보이지 않던 한국의 디테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화려함 대신 완성도를 택했던 겁니다. 이 팀이 정말 준비를 제대로 했네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팀이 사실은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팀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팀이 아직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JFK 전용 UX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정말인가요?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의 작은 사무실에서 한국 직원들이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가 봐도 JFK만을 준비했습니다. 이도윤 부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공항도 아닌 오직 JFK만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험실 벽면에는 JFK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청소부 아저씨부터 관제탑 직원까지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JFK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JFK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자신들의 이름이 한국 사람들의 설계도에 반영된 걸 보고 감동받았던 거죠. 이게 우리가 잃었던 것이구나. 저는 한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반대하는 내부 세력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 측에서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위원들에게 금전적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한국 같은 신생 업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계약조차 없는 상태에서 완성형 설계를 제공한 한국팀이 진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 공항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한국팀이 JFK 직원들에게 건넨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드디어 최종 회의 날이 왔습니다. 남은 건 유럽 컨소시엄과 한국팀뿐이었어요. 유럽팀은 마지막까지 투자 수익률을 강조했습니다. 10년 내 투자금 회수, 20년 내 200% 수익 보장. 숫자로 무장한 그들의 논리는 여전히 강력했어요. 한국팀의 마지막 발표는 달랐습니다. 이승진 씨는 숫자 대신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가 약속드리는 건 공감 투자 수익률입니다. 공감 투자 수익률이라니요?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JFK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미국이 얻는 가장 큰 수익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5년간 항공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사위원 투표 결과는 9대 2였습니다. 압도적 차이로 인천공항이 선택됐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언론은 미국 항공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선택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전 세계의 주목이 쏠렸습니다. 실용주의 미국 전문가인 제가 철학을 선택한 순간 JFK의 새로운 표준이 한국의 방식이 된 역사적 결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 경력 중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과 동시에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현재 JFK 리뉴얼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매일 감탄하고 있어요. 한국팀이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폐 아동을 위한 항공 시뮬레이터 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퇴역군인 전용 이동 시스템도 곧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말 이런 배려까지 생각해 주시는군요. 설계 도면을 보던 한 직원이 감탄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이달 중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벌써부터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어요. 전국의 공항 관계자들이 현장 견학 요청을 쇄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도 협력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한국 모델을 저희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과거 인천공항을 무시했던 유럽 관계자들이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일본 운영사도 사내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팀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JFK를 기점으로 전 세계 공항계의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효율성에서 인간성으로, 시스템에서 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수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강조하는 건 여전히 기술 전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공항은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스템은 그 다음 문제죠. 이승진 씨의 말이 이제는 JFK의 운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JFK는 이미 존중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시범 운영 중인 시설들의 고객 만족도가 벌써 기존 대비 300% 상승했거든요.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한국 공항 철학이 미국 항공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JFK가 다시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심 덕분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감동이 구독자님의 하루에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